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68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편인데요. 홈 어시스턴트 14편입니다. 오늘 14편에서는요. 펌프 두 대를 이용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주는 소맥 기계를 ESP 홈 가지고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오늘 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녹한다가 진행했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동안 해왔던 개념을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되고 새로운 것까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예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징 펌프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겁니다. 12V 짜리고요. 유속은 이미 제가 측정을 해놨는데요. 초당 3.64ml입니다. 요거 유속 측정하는 것은 제가 예제 만드는 중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녹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는 ESP8266 보드고 위모스 D1 R1이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보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드하고 펌프하고, 펌프는 DC 모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직접 연결할 수가 없으니 모스펫이 있어야 됩니다. IRF520이라는 모스펫 가지고 한 개당 하나씩 펌프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 버전은 제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초반에 거쳐서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이 기능을 구현을 해보는 것인데요. 먼저 얘가 중간 연결입니다. 딱 보시면 모스펫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연결하는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딱 생겼어요. 이쪽으로 핀 3개가 있습니다. IRF520이고요. 일단 모터는 이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펌프 1번, 펌프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전원 12V가 있어야 되는데요.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가 있겠죠. 마이너스 12V가 아니라 GN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GND. 요 12V를 요 모스펫에서 보면 위쪽이 입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니까 극성이 있겠죠. 요게 이제 출력단에 펌프가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입력단에 12V 더하기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라운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주면 전원이 연결이 된 거겠죠. 크게 요렇게 요 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펌프와 모스펫이 연결이 되는 쪽이고, 좌측은 보드와 모스펫이 연결이 되는 쪽입니다. 제일 위쪽이 시그, VCC, GND 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그, VCC, GND. VCC, GND는 같이 묶어서 5V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VCC는 VCC끼리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그라운드. 시그 SIG라고 된 핀 첫 번째 펌프 1번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고 두 번째 거를 디지털 4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방법은 제가 주말 동안에 예쁘게 회로도 그려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일단 펌프 두 개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켜고 끌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것의 그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펌프 두 개가 있습니다. 펌프 1, 펌프 2. 그리고 이 펌프는 가상으로 소주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주를 펌프질하는 펌프고, 요거는 맥주를 펌프질하는 펌프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요. 컵을 하나 준비를 해서 요 컵의 총 용량이 200ml다. 컵의 용량이 200ml고 소주 2, 맥주 8 비율로 나는 이거를 섞고 싶다 해서 런 하면 요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총 용량이 200이 되도록 2대8로 섞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예제는 나중에 스마트팜의 초석이 되는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노칸다가 소주, 맥주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기 모이는 이 용액이 합쳐지는 용액이 수경 재배에서 양액이 되는 겁니다. 식물에 영양분을 주는 양액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양액을 섞기 위한 레시피가 있겠죠? 그 레시피를 여러 개의 그 용액의 비율을 입력을 딱 하게 되면 그대로 샥 섞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한 초석이 되는 예제입니다. 이름은 제가 소맥 기계라고 붙여놨지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예제는 나중에 스마트팜에서 재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스마트팜을 언제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좀 산만하죠. 좀 산만합니다. 자 요거를 펌프 1번으로 잡죠. 이게 선이 정리가 좀 잘 안되네요. 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딱 이렇게 물려줍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범주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노칸다 군단의 용사들이 이제 집합을 하셨네요. 마루오도님이 안 오셨네요. 마루오도님 오시기 전에 군악대를 좀 불러놔야 될 것 같은데. 반짝반짝. 잠깐만요. 경민님께서 드디어 출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소령이 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경민님도 제가 보직을 하나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물론 경민님은 아주 많이 와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자 한 땀 한 땀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꺼내놓은 보드는 보드가 부족해가지고 새로 하나 깠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 등록하는 절차부터 지금 새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늘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보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보드 그 펌프 1번, 디지털 3번 꽂았습니다. 노칸다 월드는 계급 사회거든요. 보자, 선 색깔이 뭐 이러냐. 플러스 5V 그라운드 디지털 4번. 연결 깔끔하게 끝이 났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12V 전원을 주면 되는데 일단 꽂아 놓겠습니다. 범주님 당황하셨죠? 됐다. 12V 전원은 지금 연결하지 말고 조금 이따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드 등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할 건데 이 보드 새로 깐 보드라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홈 어시스턴트를 딱 켜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계 한번 버전을 올려볼 건데요. 아마 ESP 홈에서 요런 곳까지
제가 한다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1번은 당연히 쉬운 거부터 해야 되겠죠. ESP8266 보드에 펌프 두 대를 연결하고 개별적으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저 똥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펌프 두 개를 ESP8266에 연결을 했다. 그리고 디지털 3번하고 4번에 연결했으니까 GPIO 번호로 하자면 5번하고 4번인 상황이다. 오케이. 펌프를 켜고 끈다는 것은 디지털적인 제어니까 GPIO 스위치를 사용하면 되겠네까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뭐지? 이라고 지금 하고 계신다면 좀 더 뒤로 가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역량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자, 보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막 등록되어 있는 보드들이 많으니까 화면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지금 떠 있는 거는 살짝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구성하기, 에드온, ESP 홈, 웹 UI 열기. 이게 이제 ESP 홈에 왜 안 뜨냐? 꼭 한 번 하면 잘 안 뜨더라고요. 요게 ESP 홈의 메인 페이지 같은 거죠. 모든 디바이스 5개를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 5개가 다 오프라인인 상태입니다. 제가 다 꺼놨고 ESP32 하나, ESP32 캠 하나, 그리고 노칸다 1, 2, 3는 다 ESP8266 보드고, 요거는 전등 제어하는 보드, 이거는 스마트 플러그, 요거는 블라인드 제어하는 보드로 제가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 보드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노칸다 4 ESP8266 자, 플러그 인투 디스 컴퓨터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처음 보드 등록할 때는 보드하고 노트북하고 지금 이 홈 어시스턴트가 깔려있는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딱 처음 한 번만. 그 다음 초기 펌웨어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OTA로 업로드가 되니까 더 이상 보드는 컴퓨터에 연결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드 이거 펌웨어 굽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죠. 요 타이밍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먹에 힘이 잘 안 들어가죠? 빨리 대라, 빨리 대라. 아직 멀었네요.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프리페어링 다운로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리페어링 다운로드. 됐죠? 다운로드 프로젝트 딱 누르고 이제 요 다운된 거를 여기 가가지고 두 번째 거 눌러가지고 일단 업로드 해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 딱 가서 인스톨.
자, 아주 간단하게 보드 등록되고 있죠. 자, 그리고 뭐를 한번 털어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스위치 컴포넌트의 GPIO 스위치. 요거 가지고 펌프를 켠다 끈다 하면 되겠고. 자, 스위치. 펌프가 두 개니까 얘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GPIO 번호는 첫 번째 게 5번, 디지털 3번에 연결된 거. 소주 펌프라고 써두겠습니다. 요거는 4번. 맥주는 뭐 비어긴 한데 저는 그냥 요렇게 써놓겠습니다. 맥주 펌프. 한글을 사랑하는 녹한다. 요거 이제 가지고 가서 얘 이제 디바이스 등록됐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녹한다 4가 온라인이라고 딱 등록이 돼 있죠. 에디 누르시고 뭐 적절한 공간 아무 때나 써두셔도 되는데 저는 늘상 여기다가 씁니다. API하고 저 OTA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써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누르면 코드가 이제 딜리버리 되죠. OTA로 딜리버리가 됩니다. 자, 이 타이밍에 12V 전원을 한번 꽂아보죠. 그리고 펌프질할 물도 좀 이래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코드 들어가는 동안에 자, 12V 전원 때려 넣어주고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펌프 이거 호수가 조금 짧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높이를 올려줘야 됩니다. 조금 올려주고 여기 물병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호수를 잡아 넣어 놨겠습니다. 어디가 해도 아리까리하네요. 어디가 빨아먹는 호수지? 자, 모를 때는 두 개 다 잡아 넣으면 되죠. 오늘 녹한다가 하고 있는 짓을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ESP 홈 활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자, 코드 들어갔고 지금 홈 어시스턴트 화면 하나 더 켜가지고요. 딱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 보드4는 방금 등록해 놓은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구성하기에 기기 및 서비스 가보시면 여기 있죠? 새로 발견된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구성하기 섹션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소맥 만들기라는 섹션을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나요? is already 뭐죠? 어디로 갔죠? 자, 다시 어디로 가버렸죠? 얘 영역이 지정이 안 됐네요. 이런 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저도 할 줄 모르거든요. 아씨, 어떻게 나오게 하지? 자, 그러면 요 그냥 녹한다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버리겠습니다. 요것도 좀 정리를 하고, 잠깐만요. 윈드베인하고. 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요 다 지우고. 자, 카드 추가하기. 구성 요소 모음. 여기다가 녹한다 4에 달려있는 구성 요소.
소주 펌프하고 맥주 펌프를 여기 딱 추가를 해버리면 되겠죠. 원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영역 지정을 안 해가지고 자, 요러면 이제 펌프 두 개가 딱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심플하고 좋네요. 그러면 지금 GPIO 스위치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요렇게 스위치라는 거는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버튼이라는 거는 눌렀다 안 눌렀다를 감지하는 거고, 스위치는 한 번 누르면 어딘가에서 반대쪽으로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스위칭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소주 펌프를 딱 누르면 왜 작동이 안 되지? 잠깐만요. 아, 집게가 안 꼽혀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납땜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게를 꼽아놨거든요. 자, 펌프 1 온. 돌아가죠. 아, 여기가 나오는 쪽이구나. 자, 그래 펌프 2번. 펌프 1번, 2번. 됐죠? 1번 예제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호수를 이제 찾았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요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예제는 너무나 쉬웠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박동욱님도 반갑습니다. 요게 1번 예제였습니다. (468-1번) 펌프 2개 제어하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이제 중간 교두보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2번은 요렇게 해보죠. 2번은 버튼 2개를 만드는데, 버튼 2개를 만들고 1번 버튼을 누르면 소주 펌프가 100ml 추출하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맥주 펌프가 100ml 추출하도록 해보시오. 정량을 뽑아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는 유속을 먼저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속 측정하시는 방법은 제가 1번 예제 만들어 둔 거에서 계량컵을 준비하신 다음에 계량컵을 완전 비웁니다. 그리고 소주 펌프 작동 시작 누르고 그때부터 시간을 딱 재는 거죠. 100ml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 있죠? 100ml 나누기 걸린 시간, 단위는 초, 요거 나눠주면 이게 이제 유속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밀리리터 퍼 세크, 밀리리터 퍼 세크로 기준으로 할 거니까 요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100ml가 꼭 아니라도 200ml, 300ml, 50ml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값일 때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를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100으로 하시면 되겠죠. 녹한다 거는 3.64ml per sec입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펌프마다 유속이 다를 수 있으니 됐습니다. 자, 버튼을 2개 만들려고 했으니까 ESP홈에서 우리가 그냥 소프트 버튼을 만든다는 것은 템플릿 버튼이죠. 버튼 쪽에 가셔서 템플릿 버튼 가지고 옵니다. 자, 템플릿 버튼 2개를 이렇게 싹 만드는데, 얘는 소주 100ml 뽑아내는 거고, 얘는 맥주 100ml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자동화가 들어가는데, 트리거와 액션이라고 했죠. 트리거 온 프레스, 버튼 눌렀다, 원인입니다.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느냐,
소주가 100ml 튀어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때부터 소주가 여기서 100ml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요런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소주 펌프를 켠다. 일단 소주 펌프를 켭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펌프를 켜야 100ml일까? 요거를 지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주 펌프를 끈다. 그럼 요 몇 초 동안 딜레이를 건다는 요게 일정 시간 동안 지연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펌프를 켜고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킨 다음에 펌프를 끄면 되는데 이 시간이 과연 몇 초이겠는가? 지금은 모든 매개 변수가 다 지정이 돼 있죠. 100ml이고 뽑아야 되는 총 용량은 100ml인데 녹한다 펌프의 유속은 3.64ml/s입니다. 그러면 요때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요걸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렇죠? 맞나요? 100 나누기 3.64 그럼 27.47 뭐뭐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 속도로 27.5초 동안 5초 정도 동안 펌프질하면 요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펌프질하면 100ml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7.5초 녹한다 거 기준으로 27.5초가 여기서 딜레이가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오토메이션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서 오토메이션 치시면 됩니다. 답안지가 여기 전부 다 있다고 했어요. 딱 들어가셔서 SYH님 반갑습니다. 우드CNC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이렇게 빡빡빡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딱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오토메이션이 여기 보이죠? 가지고 옵니다. 자, 스위치 토글 한다, 2초 딜레이 한다, 스위치 토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스위치를 토글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고 끄는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죠. 액션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놈은 또 어디서 여기 있죠. 턴온, 턴오프 바로 보이죠. 필요한 거를 딱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턴오프.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펌프 스위치의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물음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딜레이 되는 이 세크 부분이 아까 27.5초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7.5세크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주 펌프를 켠다. 27.5초 쉰다. 그 다음 펌프를 끈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버튼 누르면 뭐 할래? 맥주 펌프를 켠 다음에 27.5초 쉬고 맥주 펌프를 끈다. 그러면 녹한다 펌프 기준으로 그 유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시간을 지연하면 100ml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100ml를 추출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 딱 때려 넣어주시고 이제 펌프 아이디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요거는 아이디 소주 하겠습니다. 소주. 이거는 아이디 맥주. 그럼 요거는 소주. 에러가 삭삭삭삭 사라지죠. 이거는 맥주. 됐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제가 버튼을 빡 누르면 소주가 100ml 무조건 나오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맥주가 100ml 반드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개념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한 방에 이렇게 팍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 이렇게 성공적인 거를 만들고
야금야금 불려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드시면 되는데, 물론 초반에는 그 큰 그림 그리는 게 잘 안 되시겠지만,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살을 불려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근데 이거 좀 이거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요.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 기준으로 하죠. 자, 지금 제가 영역 지정을 안 해서 그렇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하고 스위치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제가 추가해 놓은 보드에 그 ESP 홈에서 동작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주 버튼 딱 누르면 일단 이거는 수동이죠.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내가 끄고 싶을 때 끄는 거. 근데 이거는 누르면 소주가 이제 100ml 나오는 겁니다. 찡 돌아가다가 27.5초 뒤에 딱 꺼지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100ml 너무 많이 잡아놨나? 일단 나오는 게 정확한가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멈췄죠? 일단 자기 말로는 이게 100ml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주 초보적인 소맥 기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 화면상에 버튼 두 개를 누르면 소주 100ml, 맥주 100ml가 나오잖아요. 그럼 동시에 제가 저 버튼을 두 개 다 따닥 눌렀다면 소주 100ml, 맥주 100ml 해가지고 1대1 비율로 만들어진 200ml짜리 소맥이 만들어지겠죠. 먹으면 내 발로 기어가는 위험한 소맥.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두 개 다. 뿅, 뿅. 두 개 다 이렇게 돌아가죠?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졌죠? 조금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무조건 5대5로 썩는 소맥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200ml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호수가 푹 잠기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 200ml는 나왔습니다. 200ml는 나왔는데, 제가 실리콘 호수를 조금만 더 길게 잘랐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자, 아무튼 200ml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안 보이죠? 이제 스텝 2 완료됐습니다. 스텝 3는 여기서 조금 더 골 때리게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코드 저장 좀 하고, 468-2번 펌프별로 정량 출력하기. 자, 3번은 여기서 또 개념을 하나 더 키웁니다. 각 펌프별로 내가 원하는 용량을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이번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100ml 정량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출력되는 용량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 100, 200이 있다면 이 버튼을 50, 100, 200 이렇게 3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이 0에서 500 사이에서 1단위로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다면 버튼을 5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2, 3, 4, 5 뭐를 누를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UI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데 지금 적절하지가 않죠. 요럴 때 쓰는 게 넘버 컴포넌트라고 했습니다. 넘버로 갑니다. 자, 넘버 컴포넌트. 템플릿, 이거 아닌데. 여기죠? 템플릿 넘버라고 된 거를 눌러가지고
요 안에 알맹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요 템플릿 넘버는 이제 소주의 용량을 출력될 용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소주 양, 소주 뭐라고 쓰죠? 소주 밀리리터. 그냥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소주 밀리리터. 옵티미스틱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니멈 값이면 최소 몇 밀리냐? 최소 10mm로 하고 최대 200mm인 걸로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1이라는 말은 최소값 10이고 최대값 200인데 1단위로 조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넘버 컴포넌트가 프로젝트에 추가가 됐을 때는 이 슬라이드 아시죠? 그 트랙바 또는 뭐 V 스크롤바, H 스크롤바 이렇게 표현하는 스크롤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아주 손쉽게 숫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주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넘버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고 요거 이제 외부에서 땡겨 써야 되니까 ID가 있어야 되겠죠? ID. 이건 또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소주 넘버 이렇게 하죠. 소주 넘버. 요건 ID가 맥주 넘버. 요거를 일단 프로젝트에 딱 때려 넣습니다. 이제 홈 ESP 홈 에러도 거의 안 나는 녹한다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러 막 오지게 났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단 이걸 통해서 넘버 컴포넌트가 과연 뭔가 일단 한번 보고 그걸 이제 끌어다 당긴 다음에 버튼을 빡 눌렀을 때 그 넘버 컴포넌트에 집어넣은 용량만큼 팍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딱 초기 빠르신 분들은 녹한다 저놈이 람다식을 곧 쓰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주 예지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람다식을 써야 되겠죠. 무접점 키보드님 반갑습니다. 왜 치신 말이 필터에 걸렸죠? 자, 보라색 화면이 딱 뜨면 됐죠? 어딨냐?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넘버 컴포넌트죠? 요거를 제가 요렇게 맥주 부분을 요렇게 두고 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200mm가 튀어나오면 되고 요렇게 두고 누르면 94mm가 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원인이 되는 부분이 요 버튼이죠. 원인과 결과라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오토메이션은 항상 원인과 결과, 트리거와 액션인데요. 요때 원인이 on 프레스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유저가 그 넘버 컴포넌트에서 바뀌어 놓은 그 값을 그 매개 변수로 써가지고 이 전체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용량을 조절한다는 부분이 요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용량이 있죠. 내가 희망하는 용량에 나누기 유속한 게 시간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람다 펑션이 들어갑니다. 람다 펑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토메이션에 가보시면 아주 좋은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출되고 그냥 끝나는 타입하고 호출됐을 때 반드시 반환값이 있어야 되는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반환값이 있어야 되는 타입이죠. 왜냐하면 딜레이에 뭔가 값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람다 함수로 적용을 하는데 람다 함수라는 거는 그냥
익명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랭귀지에서 말하는 anonymous function인데요. 함수 원형을 구현을 하지 않고 내가 요 한 줄로 함수도 선언하면서 바로 콜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 패턴이 전형적인 리턴이 있는 람다식을 쓸 때는 요렇게 씁니다. 요거 있죠? 느낌표 람다라고 된 게, 요 느낌표, 이하에 return이라고 된 부분 있죠? 요게 요 느낌표 람다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return 된 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옵니다. 자, 무슨 조각 붙이기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죠? 딜레이 자리에 딱 끼워주시고, 들여쓰기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 다 필요 없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람다식은 ESP 홈은 지금 두 가지 코드를 공존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게 YAML 코드라 있고, 요 모든 게 YAML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 람다라고 된 그 뒤에부터는 이제 람다식이 나오고, 요 안에 코드는 C++ 코드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지금 저 넘버 컴포넌트에 유저가 입력해 놓은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람다 펑션 안에서는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id에 아까 제가 소주 넘버라고 해놨죠? 소주 넘버, 요러한 id를 가진 넘버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놈의 스테이트라고 하면 유저가 이 막대기를 끌어다 당겼을 때 최종적으로 놓은 그 위치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목표로 하는 용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3.64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거는 3.64는 왜 이거냐? 녹한다 펌프의 유속이 3.6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측하셔야 돼요. 요거를 리턴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요 자체의 값이 이제 프로그래머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한 게 아니라 가변적이게 되는 거죠. 딱 지정돼서 얼마만큼 쉬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대기를 움직이는 양만큼 딜레이가 걸리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맥주 넘버. 에러 안 나죠? 좋습니다. 에러 나네요. 자, 세미콜론을 안 했다네요. 그렇죠. 요거는 C++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C++의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C++은 한 라인 뒤에 세미콜론 붙여줘야 되잖아요.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네요. 너무 속도감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템포를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약간 템포를 늦춰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왔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드가 이제 딱 접속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소주를 50으로 해놨다. 소주를 5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어디 갔냐? 소주를 이렇게 50으로 딱 해놓고 이 누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지? 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뭐지? 소주 넘버. 소주 넘버에 람다 딜레이를 간다. 잠깐만요.
컴프레스. 소주 넘버의 스테이트가 아닌가? 자, 넘버 컴포넌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 람다, 코어로 가보시면 람다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람다 코어스 나오죠? 밸류를 셋한다. 여기 있죠? id 마이 넘버 스테이트 맞죠? 요게 지금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럼 요게 로그 찍는 람다 콜이니까 요걸 가지고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과연 뭐가 값이 들어왔는지. 이래 하는 거 맞던가?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이거는 제가 극복을 했었는데. 자, 안 되면 또 바꿔서 하면 되니까. 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맥주. 바로 에러가 나죠. 자, 잠시만요. 람다 콜에 두 줄 이상 쓸 경우에 규칙을 빨리빨리 알아내야 되겠죠. 람다 콜. 괄호는 안 해도 되네요. 가로는 필요 없고. 마이 넘버가 없다. 그 말이었구나. 자,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인테저 값이니까 %d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저 버튼을 뺨 눌렀을 때 막대기의 값이 뭔지가 로그로 여기 요 까만 화면에 찍히는 게 저 로그거든요. 여기 팍 찍히게 되겠죠. 그 값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문제 없는데. 자, 보죠. 자, 그러면 10이라고 두고 요거를 딱 누르면 0이라고 나오네요. 이 지금 선택된 값이 0이라고 나오죠. 왜지? 115. 그죠? 왜 이렇죠? 소주 넘버에 언더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 놈을 지칭하는 거 지금 딱 맞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 양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입니다.
항상 0이라는 값이 지금 프린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지? 잠깐만요. 요건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는 제가 써먹은 적이 있었던 거라 가지고 그 넘버의 최근 스테이트가 요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id 설마 네임에 괄호 썼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지금 안 돼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네임 부분에 한글을 썼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니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희한하네. 이게 왜 이렇지? 무조건 0이라는 값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러면 곤란한데. 아니면 이거는 제가 ESP 홈 한 3편이나 4편쯤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놨는지 살짝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녹한다가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잠깐만요. 자, 453편에서 만들어놨던 예제인데요. 자, 요거를 리턴한다. 이거는 얘가 그냥 고장난 것 같은데요. 똑같거든요. 소주 넘버, 옵티미스틱, 그죠? 민맥스 스텝, 그리고 요게 아이디고, 여기 람다 콜에서 요거 호출됐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죠? 일단 퍼센트 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처럼 당연히 될 건데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매끈하게 이렇게 샥 가야 되는데 잠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런 것도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고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요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똑같이 요런 상황이 재현이 될 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
플로트로 하니까 10.0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플로트로. 그럼 쟤를 플로트로 취급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것도 뭐, 3.64로, 플로트를 3.64로 나누라라고 하면 되나, 플로트잖아요. 왜 계산식이 이렇지? 좋아, 그럼 요 자체를 여기다가 한번 리턴을 시켜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약간 이제 좀 힌트를 얻었네요. 그럼 저거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펌프가 안 돈다는 얘기는 펌프가 계산된 총 최종 결과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C++ 랭귀지에서 묵시적으로 저 플로트 나누기 플로트는 플로트거든요. 그리고 인트 나누기 플로트도 플로트입니다. 근데 왜 저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나온다, 그죠? 2.7. 좋아, 그러면 좀 늘려서. 요거 이제 43초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얘는 43초라고 계산됐는데, 펌프가 지금 켜졌다가 딜레이가 바로 오프가 된 걸 보면, 아마도 0이라고 계산이 됐겠죠. 그럼 여기 3.64 뒤에 F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명시적으로 이 3.64는 플로트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C++에서는 안 쓰는 게 아마 플로트일 건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고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희한하네. 딱딱 여기는 계산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반짝반짝. 연금술사님께서 드디어 하사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요 식의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뚫으면 되겠죠. 일단, 저, 문제가 생긴 위치는 찾았는데요. 저걸 어디서 찾는다? 설마 사칙연산이 안 되게 만들어 놨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또 연산이 됐잖아요. 이상하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계산된 거 있는데. 100.0 Some sensor state 나누기 100.0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이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람다 스테이트
나누기 100.0. 왜 안 되는지 지금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ESP8266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오늘 돼야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봤을 때, 요 넘버 컴포넌트예요. 넘버 컴포넌트에서 값을 이렇게 싹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요게 지금 계산한 결과가 0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0이 나올, 요게 지금 0인 상황인데, 여기 똑같이 제가 프린트를 해놨을 때는 0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 보고,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또 써놨습니다. 요렇게 쓰면 된다라고 해놨는데 안 되니까 이거는 필시 제가 봤을 때 계속 여기서 머물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ESP 홈 지식에서는 요런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역 변수를 하나 딱 선언을 할 거예요. 글로벌 그 밸류 여기 있죠. 글로벌 밸류에 이게 왜 형태가 복잡하죠? 글로벌 이니셜 밸류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 요만큼 전역 변수 하나를 여기다 두고 두 개를 딱 두겠습니다. 뚫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소주 타임 그리고 이거 타입이 플로트가 되면 되겠죠. 소수점이 있는 거고 리스토어 밸류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니셜 밸류 0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소주 맥주 이렇게 두 개 한번 더 보죠.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넘버라는 컴포넌트에도 당연히 트리거가 있겠죠. 그 숫자를 바꿨다 하는 트리거가 있을 거니까 이번에는 트리거를 찾으러 갑니다. 넘버 컴포넌트에 넘버의 on value라는 게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유저가 그 끌어다 당겨가지고 그 값을 바꿨다 이 말이겠죠. on value 될까? on value then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여기서 전역 변수 값을 그냥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 버리겠습니다. 그 유량하고 계산해 가지고 전역 변수 값을 전역 변수의 액션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쓴다라고 돼 있죠. 글로벌 셋 가지고 옵니다. 자, 들여쓰기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럼 전역 변수의 소주 타임을
아, 여기도 결국 람다씩 써야 되네. 아, 안 되겠네요. 아, 저기도 람다씩 써야 되네. 아, 좋은 전략이 아니네. 아,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지? 왜 계산 결과가 안 나오죠? 음, 그러면 일단 상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요런 게 아니라, 그렇다 치고, 얘가 150이었다 치고, 얘가 100이었다 치고,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 큰일 났다. 마로우드님 반갑습니다. 아, 스티커님이, 아, 맞네. 아, 스티커님이 딱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교통 정리됐습니다. 스티커님이 지금 적어주신 저 말이 정답인 상황인데요. 제가 아주 깜빡해버렸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는 제가 여기 딜레이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었잖아요. 잘 기억하시면 10S 이런 식으로 적어놨잖아요. 27.5S. 그럼 요 27.5 뒤에 S라는 거는 세컨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요게 생략이 되면 묵시적으로 밀리세크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밀리세크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리턴 되는 거 단위가 지금 세컨드로 되어 있으니까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아, 스티커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스티커님에게 제가 똑똑이 스티커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로그인 하시면 그 아이디 옆에 똑똑이라고 이렇게 붙게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요 안 알려주셨으면 제가 오늘 해결 못할 뻔했네요. 자,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면 되냐면요. 단위가 그냥 밀리세크가 되면 되죠. 요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해답을 다 찾았고 원래부터 되는 거였네요. 자, 요 전체가 밀리세크 단위가 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요 전체 계산한 게 지금 세컨드니까 1000이 곱해지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아, 됐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상한 짓 할 뻔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돌아오긴 왔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이랬는데 안 되면 아마 안 될 리가 없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죠. 자, 소주 100ml 96 뿅. 아, 신나게 돌아가죠. 자, 100ml가 나올 때쯤 되면 그렇습니다. 100ml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동이긴 하지만 지금 소맥 비율을 맞출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주가 50이고 맥주가 100이라면
대략 이렇게 되면 전체 양은 150인데 소주가 1이고 맥주가 2인 그런 아주 독한 소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동이긴 하지만 땅땅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이게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 상당히 헤맸네요. 자, 방금 보신 게 요 3번 예제였습니다. 소주는 멈췄죠? 맥주는 아직 더 돌아가야 됩니다. 야, 이제 비율만 맞춰서 출력을 해내면 되겠죠? 됐습니다. 150ml. 좀 넘네요. 150보다 조금 더 뽑으라고 했거든요. 아, 좋아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습니다. 자, 요 예제, 그 시간 단위를 제가 망각을 하고 있었네요. 딜레이에 람다식을 쓸 때는 리턴 단위가 밀리세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468-3번 펌프별로 용량을 지정하는 예제. 자, 이제 슬슬 뭔가 자동으로 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되는데요. 4번은 어떻게 하지? 이제 최종 버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유저에게 총 용량과 소맥 비율을 입력받아서 소주와 맥주를 소주 펌프와 맥주 펌프를 동시에 작동시켜서 비율을 맞추시오. 요런 예제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두 개 있죠? 요 값 두 개를 위쪽 거는 총 용량, 아래쪽 거는 그 소맥의 비율로 갈 건데요. 총 용량은 100ml에서 500ml 사이에서 선택하는 걸로 하고 스텝은 50씩 하겠습니다. 50ml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로. 자, 그럼 여기다가 저 넘버 컴포넌트에 넘버만 샥 납치해 와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첫 번째 거는 총 용량, 컵 사이즈라고 해두겠습니다. 어차피 그 섞여서 나오는 게 컵에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컵 용량을 선택을 하라 이 말이죠. 최소는 100이고 최대는 500인데 스텝은 50씩 50 단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두 번째는 비율. 비율은 뭐로 하지? 레이쇼. 좀 멋있어 보이게 소맥 레이쇼라 해두겠습니다. 1에서부터 9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죠? 소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은 1대 9, 그러니까 소주가 1, 맥주가 9인 거고, 9 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 소주가 9, 맥주가 1인 거고. 아, 그러면 내 발로 또 기어가겠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일단 딱 업그레이드 해두고, 그 다음 요 버튼을 이제 지금부터 여기 버튼이라는 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추출하기라는 버튼이 되겠죠. 내가 해놓은 그 용량과 비율대로 딱 누르면 이제 튀어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샥 날려주고, 요게 이제 이름을 뭘로 하지? 소맥 메이커라 하죠. 소맥 메이크 소맥이라 하죠. 메이크 소맥. 자,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일단 소주랑 맥주랑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돌아가야 할 때 이거 요렇게 적어 놓게 되면, 자, 지금 하여튼간 소주랑 맥주랑 개별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래 기존의 코드를 만약에 원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돌아가냐면 소주가 먼저 돌아갑니다.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오토메이션도 똑같습니다.
저 마스터님께서 소주 펌프를 켜라고 하는군. 켰습니다. 딜레이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 딜레이 계산해가지고 그동안 쭉 멈춰 있겠죠. 그리고 소주 펌프를 끈 다음에 맥주 펌프를 켜고 또 기다렸다가 맥주 펌프를 끈다.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했다가 저거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요 오토메이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n을로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n 하고 요게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then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then.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on 프레스라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발생했을 때 요 then하고 요 then하고 같이 출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변수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요거는 컵 사이즈를 하고, 컵 사이즈와 요거는 그냥 레이쇼라 해두겠습니다. 레이쇼. 컵 사이즈와 레이쇼. 그럼 알고 있는 게 전체 컵 사이즈하고 레이쇼인데요. 이제 계산하는 원리를 여기 이제 좀 찾아내야 되겠죠. 컵 사이즈, 전체 용량, 레이쇼, 비율인데 소주, 기준. 소주를 했을 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주 펌프가 작동되는 시간, 맥주 펌프가 작동되는 시간을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소주의 용량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 비율로 했을 때 소주가 몇인지, 그리고 이거는 맥주의 용량이 몇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체 용량이 컵 사이즈인데 이 레이쇼가 소주의 비율이니까 여기서 소주의 용량이라는 것은 컵 사이즈 곱하기 요 레이쇼가 이제 소수점, 그러니까 그 퍼센트 단위로 환산하면 되겠죠. 1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1 나누기 100 하면 1 나누기 10이라 해야 되겠네요. 1이라는 게 10%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0.1이 돼가지고, 만약에 2를 선택해 놨으면 0.2가 돼서 20%를 의미를 하겠죠. 그럼 전체 컵 사이즈의 20%가 계산이 될 거고, 얘는 요 레이쇼가 소주 기준이니까 맥주 기준으로 하자면 10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레이쇼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다시, 요게 2였으면 여기는 이제 0.2가 되고, 요게 2니까 8이 되고 10으로 나눴으니까 0.8이 돼서 20%와 80%. 이게 이제 총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총 용량에 유속을 나눠주면 그게 각각 유지되어야 되는 시간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전체 계산식에 나누기 3.64 됐죠? 저게 소주 거고 요게 맥주 거고, 요런 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요 컵 사이즈라는 게 요렇게 뗄랭 적어 놨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id가 컵 사이즈인 거, 요거는 id가 레이쇼인 거, 스테이트까지 있어야 되죠. 스테이트. 자,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원리만 알면 복잡한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곱하고 나누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속시거 알죠? 속도, 시간, 거리 세 개에서는 두 개만 알면 하나는 계산된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이 버튼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되죠.
에러 났네. 잠깐만요. 이 들여쓰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온 프레스 너무 들여쓰기를 해서 그렇나 보다. 온 프레스 된 참. 또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온 프레스 된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 그런 패턴으로 써놓은 게 여기 있죠. on press then then 앞에 요 빼기 기호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나름 리스트 구조니까. 그렇네. 자, 에러 없어졌죠? 요것도 아주 중요한 그 지식이었네요. 자, 요 기억하세요. on press 요 트리거 앞에 then이 한 개일 경우에는 그냥 then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then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앞에 요 기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YAML이라는 그 스크립트가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이제 에러 없죠? 집어넣고 소맥을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보기 좋은 시간이죠. 자, make 소맥 버튼은 여기 있고, 이거 분리가 됐냐? 자, 컵 사이즈 150ml. 소맥 비율은 2. 요거 이제 소주 기준이죠. 소주가 2면 맥주는 당연히 8이라는 얘기니까 두 개를 개별적으로 입력받을 필요 없죠. 이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150ml인데 소주가 2고 맥주가 8이다. 여기 150ml가 받쳐야 되겠죠. 또 천을 안 곱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했네요. 자, 이 전체 결과에 단위가 밀리세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애초에 유속의 단위를 밀리세크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 천을 곱한 이유는 세컨드에서 밀리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초는 1000ms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필님 반갑습니다. 방금 모터가 딱 누르니까 움찔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움찔. ESP 홈도 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죠? 근데 우리 람다식 들어가는 거 해봐야 뭐 꼴랑 해봐야 if 뭐 곱하고 나누고 리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다지 어렵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꼴랑 그게 다거든요. 자, 150ml에 소주 3대7. 이제 이거 누르면 튀어나오는 거죠.
요게 왼쪽 게 소주니까 좀 빨리 멈춰야 되겠죠? 돌아가다가. 멈췄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맥주가 채우는 겁니다. 꽉 돌아가지고 150ml가 될 때까지. 아직 멀었네요. 좀 더, 좀 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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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딱 150ml. 이러면 이제 3대7로 섞인 소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 재밌다. 자, 방금 보셨던 게 4번 예제였습니다. 할만하죠? 소맥 만들기 기본 버전. 그럼 여기서 이제 독특한 요청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해보죠. 5번 예제는 소주 펌프와 맥주 펌프가 각각 작동 중인지 아닌지를 화면에 출력하시오. 이거는 저도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안 서는데요.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맥 기계를 런 했는데 소주 펌프하고 맥주 펌프하고 동시에 돌아가다가 소주가 먼저 멈추잖아요. 그때 누가 켜져 있고 누가 꺼져 있고를 화면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소맥 기계가 안 보이는 원격지에서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 오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두 개가 다 지금 작동 중이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를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죠. 뭔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서 결과를 출력하는 컴포넌트가 텍스트 센서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일반 센서 컴포넌트는 무조건 숫자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자를 출력할 때는 텍스트 센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있죠. 여기에 템플릿 텍스트 센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싹 가지고 와서 영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게 펌프의 작동 상태. 펌프 소주 펌프 스테이트. 여기 들어가는 람다 부분에 잠깐만요. 그 펌프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저기 받으면 되겠죠. 그 전에 영훈님이 하사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럼 여기 리턴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우리 소주 펌프가 스위치 컴포넌트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id에 소주, 이 자체가 지금 소주 펌프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스테이트가 true면 켜져 있는 거고 false면 꺼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는 람다식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 id에 들어가는 요 컴포넌트, 요 소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컴포넌트가 서치를 쭉 하는데, 그놈이 스위치일 수도 있고 센서일 수도 있고 넘버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스위치일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가 스위치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를 반환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 놈이 true라는 얘기는 그 켜져 있다는 얘기고, else라는 얘기는 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return 작동 중, 이거는 작동 중인 거죠. 작동 중. 이 괄호 왜 해놨나요? 괄호 안 해도 될 건데. 정지. 요거를 1초 인터벌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맥주도 있어야 되죠. 맥주 펌프 스테이트. 맥주. 설렁설렁하게 하죠.
자, L 없고. 스위치를, 요거는 왜 계속 끼고 있었지? 아까 뭐 하려다가, 저 취소된 거잖아요. 다 빼야 되겠네요. 자, 스위치에 소주, 맥주 맞죠? 그리고 소주, 맥주 됐습니다. 해보죠. 올라가는 동안, 요거 좀 빼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잘못 들어갔네요. 자, 지금은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딱 펌프, 소맥을 섞으라라고 했을 때 펌프가 켜져 있으면 작동 중이라고 뜨고, 다 작업이 끝났으면 정지라고 떠야 되겠죠. 어? 아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건가? 자, 문법상 그게 있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아까 중괄호가 있었거든요. 이 뭐냐 하면서 지웠는데, 이 뭐, 왜 있어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한글이 안 되진 않겠죠? 자, 다시. 이제 되네요. 있어야 되는 건가 봅니다. 자, 딱 이제 보라색이 나오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독특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보죠. 자, 어딨냐? 어딨나요? 텍스트 센서 어딨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카드로, 보자. 소주 펌프 스테이트. 왜 저 화면이 안 나오죠? 맥주 펌프 스테이트. 일단 요 두 개를. 자, 일단 정지라고 두 개가 다 돼 있죠? 그리고 한 김에 여기 카드에서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버 컴포넌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여기 들어올려나? 컵 사이즈하고 또 비율, 레이쇼, 소맥 레이쇼 두 개 추가하고 그 다음 이제 눌리는 거죠. 요거는 요 버튼으로 하죠. 메이크 소맥. 아이콘도 좀 뭔가 요걸로 하죠. 약간 술병처럼 생긴 거. 됐다. 됐죠? 요게 이제 홈 어시스턴트 카드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편집 모드 나가고 자, 해보는 겁니다. 자, 컵 사이즈 150 5대5로 한번 해보죠. 그럼 동시에 시작했다 동시에 끝나겠죠? 뿅! 저 작동 중이라고 뜨는 거 보이죠?
이야, 두 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정지. 뜬다, 그죠? 아, 그렇다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됐죠? 할만하죠? 자, 방금 보셨던 예제가 5번 예제입니다. 468-5번 펌프의 작동 상태를 출력하시오. 자, 이제 요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맥 버튼을 빡 눌러가지고 쫙 돌아가고 있어요. 손님이 500ml 짜리를 한 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쫙 쏟고 있는데 갑자기 중지! 갑자기 먹기 싫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고 있는 애를 갑자기 지금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 지금 다시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 버튼에서 여기 딜레이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게 그 펌프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펌프가 작동되는 거를 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솔루션이라고는 볼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비율을 맞추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펌프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게 될 건데, 그럼 여기 펌프 두 개가 스위치가 딱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리죠. 요거 딱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제가 임의로 빡 이랬거면 이게 강제 종료라고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요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얘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돌아가고 있는 펌프를 제가 오프 시켰을 뿐이지 내부의 이 람다식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말아달라고 했다. 그럼 이 취소돼서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뭔가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로윈택님 감사합니다. 제로윈택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슈퍼챗으로 보내주셨네요.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요거를 나는 지금 강제로 어볼트 시키고 싶은데 내부에 스레드가 두 개가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홈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에 랄랄랄랄랄라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저놈을 내가 완전 돌고 있는 스레드를 종료를 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스크립트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오토메이션 쪽으로 가봅니다.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글로벌 밑에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죠? 스크립트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마치 우리가 아두이노나 뭐 다른 랭귀지에서 펑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스크립트 단위로 묶고 그 스크립트를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스크립트 execute,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자동화를 실행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자체를 하나의 저 블럭 단위로 묶어서 그걸 하나의 워크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잡을 execute 실행할 거냐, stop 멈출 거냐, wait 중간에 멈출 거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게 좀 모호하죠. 요 돌고 있는 이 딜레이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자체를 스크립트로 묶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액션이 스크립트를 execute 해라 라고 해놓고 다른 데서 멈추고 싶으면 스탑을 걸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이고 숨 차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사용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쓰려면 쓰는 사람이 깝깝해야 그 사용하는 목적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깝깝해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같이 작업을 하죠. 자, ID. 요거는 스크립트, 호출되는 스크립트의 ID를 말하는 거죠. 소주 스크립트라고 해두겠습니다. 소주 스크립트. 그럼 얘가 할 일은 요거죠. 요만큼이 와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맥주 스크립트. 뭐냐? 됐죠? 그리고 여기 온 프레스 했을 때에 이거 트리거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부분에 스크립트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스크립트 execute 요 가지고 와서 아주 간단하죠. 스크립트 두 개를 런 하겠습니다. 소주 스크립트와 맥주 스크립트. 됐죠? 버튼이 이렇게 되고 스크립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 문제 없죠? 일단 요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고 요 이제 스크립트를 스탑하는 트리거하고 액션을 배치해 주게 되면 그게 강제로 종료시키는 어떤 기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해보죠. 6번 6번은 작동 중인 소맥 기계를 강제로 멈출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시오. 강제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겠죠. 예상해 보건데 자, 표면적으로는 아마 동일할 겁니다. 자, 컵 사이즈 150 3대7로 한번 해보죠. 3대7로 뿅 누르면 이제 이게 작동되는 거는 동일하죠. 요거 곧 멈추겠죠. 소주 멈췄고 지금 바로 지금 얘 왜 계속 돌아가지? 좀 담겨 있던 게 있었나요? 잠깐만요. 용량이 좀 이상한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많이 나왔거든요. 한 30mm 정도. 내가 좀 덜 비웠었나? 그렇네요. 좀 부어져 있었나 보네요. 150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스크립트에 의해서 소맥 기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거 조금 전에 스크립트라고 된 저거에 액션을 우리가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에다가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을 잡아 넣어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버튼이 있고 요 버튼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 버튼을. 요거는 강제 종료 기능. 뭐라 하죠? 소맥 스탑 소맥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죠. 그냥 스탑 소맥.
그럼 여기 스크립트 execute가 아니라 스탑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여기. 그럼 요 스크립트 두 개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에러 없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의 윤곽은 이제 다 나왔죠? 지금 다음 할 것은 살짝 옵션인데요. 재미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자, 여기 비상 종료 버튼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버튼 스톱 소맥 아이콘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이제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0에 3대7로 누가 소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쫙 돌고 있는데 취소. 안되네요. 왜 안되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안되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자, 꼴좀하네요. 뭐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 머시기 하면 스크립트 이러면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네요. 작동됐고 소주만 한번 적어놔 볼까요? 근데 지금 스크립트 자체는 취소가 됐네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좀 혼동을 했네요. 스크립트 자체가 어볼트 된 게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펌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150 뽑으라 했는데 계속 나왔는데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자, 요 스크립트를 잘 봅니다. 자, 요거 이제 두 개가 다 켜지겠죠? 소주하고 맥주하고 두 개가 다 켜지니까 발발발발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가 어볼트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니까 요 전체 작업이 캔슬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주 펌프하고 맥주 펌프는 마지막 상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였으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펌프 두 개를 작동을 멈추는 요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요 멈추면서
소주 요 스탑 하면서 요 소주 스위치 오프 해주고 맥주 스위치도 오프 해줘야 결국 비상정지가 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크립트는 아마 정상적으로 폭파가 됐을 겁니다. 단 펌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원래부터 되는 거였네요. 다시 한번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스크립트가 러닝이냐 아니냐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요 중간에 뭐 잠깐 일시 중지하는 거 요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손님이 잠시만요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작업 재개, 취소하고 버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죠. 자, 150에 3대7 뿅 누르는데 이제 누르는 거죠. 딱 비상정지 됐죠. 그럼 다시, 그럼 이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3대7 요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액션을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스크립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액션을 하나의 스크립트를 이렇게 뭉쳐두고 다른 어떤 트리거에다가 그 스크립트를 붙여두게 되면 그 스크립트가 그 트리거가 딱 터지면 그 스크립트가 콜 되는 거니까 뭔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형태가 비슷비슷한 혹은 계속 반복해서 작업되는 패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펌프 1과 2를 켠다. 1초, 2초 쉰다. 펌프 2를 끈다. 3초 쉰다. 펌프 2를 끈다. 요런 작업이 요러한 액션 꾸러미가 나의 코드에서 100군데에 들어가야 된다면 100군데에다가 요거를 다 계속 집어넣는 거는 낭비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펌프 요거 사이에 2초 쉰다는 거를 3초 쉰다로 바꾸는 경우에는 100개 복붙해 놓은 코드에 2를 3으로 전부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C나 C++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요게 하나의 스크립트가 돼가지고 어딘가에 딱 박제가 되고 요거를 콜해서 쓴다면 그 100군데에서 콜해서 쓴다면 여기 있는 3을 4로만 바꿔주면 나머지 애들 동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현명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ESP5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겸 요 기능을 억지로 한번 넣어서 써봤습니다. 소맥 기계를 강제로 멈추는 데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 방법이 아니면 강제 종료하는 기능 구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6번 예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해보죠. 비상정지가 있는 소맥 기계. 자, 제가 녹한다가 호프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맥 기계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을 때 딱딱 잘 팔리는 히트 비율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ml 잔에 소주 2대8짜리하고 200ml 잔에 소주 3대7하고 150ml 짜리 소주 2대8하고 150ml 짜리 소주 3대7 요게 제일 많이 팔리는 비율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옵션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뽑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많이 팔리는 항목들은 그것만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샥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 해 놓으면 좋겠죠. 그거 할 때마다 요거 이렇게 바꿔 가지고
자, 105, 200에, 자, 3대7. 한 손이 뽑고, 200에 2대7. 이렇게 뽑는 것보다, 잘 나가는 거는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누르면 바로 튀어나오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말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버튼이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 4개를 딱 만들어줍니다. 자, 템플릿 버튼 4개를 샥 넣어주는데, 첫 번째 거는 200mm에 2대8. 요 트리거까지는 일단 붙여놨죠. 4개가 있고, 요거는 200에 3대7. 구현이 될까 모르겠네요. 요거는 150에 3대7. 2대8, 3대7. 요 순서로. 그럼 일단 요거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요 화면에서 얘 컵 사이즈하고 요 레이쇼하고 요 값을 저 액션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람다 함수에서 참조하는 값이 요 값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버 컴포넌트의 값을 바꾸는 액션 찾으러 가겠습니다. 넘버. 자, 보면 액션을 보면 되죠. 액션. 넘버 셋 액션. 여기 있네요. 어떤 넘버 값을 뭘로 바꿀지 하는 액션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넘버 셋. 아이디가 이거는 지금 컵 사이즈하고 레이쇼하고 같이 가면 되죠. 컵 사이즈 값을 얘는 200쪽으로 세팅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레이쇼를 소주가 이쪽으로 딱 세팅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딱딱 바꿔주는 겁니다. 될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요거는 3으로 해주고 요거는 150mm에 2고 일단 요까지 했을 때의 저 막대기가 싹싹싹싹 바뀌지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에러 없죠? 그리고 그 바뀐 비율로 이제 딱 눌렀을 때에 스크립트 만들어 놓은 게 execute 되면 우리가 지정된 비율로 출력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뭔가 쉽게 끝나네요.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는 게 간단하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버튼 4개를 여기 이제 때려 넣어보죠. 자, 200mm에 2대8 200mm에 3대7 150mm에 2대8 150mm에 3대7은 왜 없죠? 이거 이름이 잘못 들어갔구나. 자, 다시
자, 이렇게 버튼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요거 딱 누르면 요게 이제 컵 사이즈가 200이 되고 요게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딱딱딱딱 움직인다, 그죠? 딱딱딱. 그럼 이거 누른과 동시에 끄트머리에서 스크립트를 이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아, 위에 있구나. 아, 자, 위에. 요거. 온 프레스에 각각 이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바뀐 비율 갖고 출력을 해라 이 말이죠.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싹 가지고 가서 이제 딱 잡아 넣으면 이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한데 뭐 별거 없는 거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ESP 홈 가지고 이 채널 소매 끼게 만들기. 오늘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네, 오시자마자 끝이 나긴 했는데요. 자, 이제 최종 결과물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요 버튼 4종 세트를 만들었죠. 이제 요거는 수동으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50에 2대 8, 150에 3대 7 요게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봤을 때 요거 이제 누르는 겁니다. 150에 3대 7 그러면 153으로 조정돼 가지고 쫙 튀어나오는 거죠. 소주 멈췄고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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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정확하죠? 150. 요거 이제 손님한테 주는 겁니다. 치얼스 하고, 이번에는 200ml. 200ml 2대8 주문이 들어왔다. 오케이. 그러면 딱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번에는 소주가 좀 덜 들어가고 맥주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소주 멈췄고. 띵띵띵띵띵띵. 더. 200ml 딱 맞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자, 치얼스 하고, 이번에는 소주하고 맥주하고 비율을 바꿔보죠. 이 손님은 오늘 네 발로 기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주 8, 맥주 2로, 자, 150ml를 만들어 달라 했다. 그러면 컵 사이즈가 150이고, 자, 소주가 8이고 맥주가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해두면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 쪽이 먼저 멈춰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맥주가 먼저 멈췄죠.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거의 다 됐다. 지금 150. 자, 그럼 이번에는 손님이 자 뽑다가
자, 200ml 3대7 하나 주쇼. 해가 딱 눌러놨는데, 오, 갑자기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비상정지까지. 다 구현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요. 특별하게 나는 이런 거 좀 더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뭐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이번 주 마무리하고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7번 자주 사용하는 용량과 버튼을 만들어서 지정된 용량과 비율로 출력하는 소맥 기계를 만드시오. (468-7번) 지정된 용량 출력하기.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전반부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오늘 한 이 예제는 녹한다가 ESP 홈을 하면서 그동안 헤쳐놨던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고 지금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람다식도 들어갔고 뭐 오토메이션도 들어갔고 스크립트도 들어갔고 모든 게 다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뭔가 딱 봤을 때 원만히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ESP 홈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녹한다 도망갈 거고요.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 갑자기 하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하시면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에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참여되시고요. 일단 물을 좀 빼야 되겠네요. 공회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5대5로. 호수에 물을 빼야 이제 보관하기가 좋으니까. 자, 됐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있으면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측에 붙어있는 저 채팅창이 제가 만들어 놓은 챗봇이거든요. 제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챗봇이니까 딱 출석 체크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많이 하셔가지고 딱 보기에 이렇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기가 더 좋겠죠. 이런저런 의미가 있으니. 아이고, 이번 주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는 뭐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다음 주 할 것 브리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할 것 후보가 여러 개인데요. 뭐 할지는 이제 녹한다 마음인데 일단 첫 번째 후보가 ESP Now라는 겁니다. ESP Now. ESP 보드들끼리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 안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ESP Now라는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 홈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ESP 홈에서 MQTT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이거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의 그 4DOF 로봇팔. 물이 있어갖고 안 적히네요. 자, 로봇팔. 이거는 예전부터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요.
조립이 안 돼가지고 조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조립할 만한 여력이 있으면 다음 주에 조립해가지고 이거 들고 오겠습니다. 스트리밍 하면서 막 조립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ESP32 비콘, ESP32 가지고 비콘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 MP3 모듈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ESP32에 아두이노에서 쓰는 그 DF 미니 MP3 모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딱 연결해두고, 예를 들어서 제가 펌프 작동 버튼을 딱 눌렀다. 그러면 소맥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음성이 딱 나와준다면 조금 더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TTS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러한 예정이 된 음성 자체를 SD카드에 넣어가지고 MP3 모듈에 꽂아두고 어떤 파일을 재생할지를 ESP8266 보드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류 센서 한번 해보고요. 전류 센서 후보만 제가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P 홈에서 웹서버를 운용하는 방법. ESP 홈 웹서버. 그러니까 이 ESP 홈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은 사물 인터넷 보드 자체가 웹서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드만 덜렁 있으면 외부에서 얘를 홈 어시스턴트가 퍽 죽어버리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얘가 자체적으로 웹서버로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ESP8266 보드의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 나오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결과가 뭔지 한번 보는 것이죠. 요거 한번 해보고, 다음 리모컨 제어하는 거를 조금 상세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요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 에어컨 리모컨 가지고 켜고 끄는 예제는 제가 단순하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모든 버튼을 눌렀을 때의 신호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에어컨 리모컨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날아가는 데이터 있잖아요. 거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세팅되어야 되는 온도가 몇 도고, 풍향이 몇이고, 이게 자동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러한 정보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요런 거 한번 조금 상세히 한번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요런 리모컨보다는 집에 TV 리모컨은 무조건 다 있잖아요. 녹한다는 KT 거 리모컨 쓰고 있거든요. 그럼 KT 리모컨을 이용을 해가지고 급할 때 ESP8266에 뭔가 제어를 해야 될 때 TV 리모컨 가지고 빵 눌렀을 때 얘가 제어가 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TV 리모컨하고 삼성 에어컨 리모컨 두 개 신호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예제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녹한다의 예제는 전부 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녹한다가 재밌는 것 순서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내도 되겠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 톡방을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끝입니다. 커트